올림픽 파헤치는 시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은 포스트 평창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 평창. 포스트 하면은 우리가 먹는 시리얼이 좀 먼저 생각이 나죠? 근데 여기서 쓰는 포스트는 그 포스트가 아니라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과거 후를 얘기할 때 그 이후를 얘기하는 그 포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평창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고요. 해외 외신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포스트 평창은 평창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번에 남북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할 거냐. 그 포스트 평창 이 이야기들이 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드릴 이야기들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을 상당히 좀 잘 치렀지만 그 뒤에 포스트 평창이라는 문제, 포스트 평창은 결코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일단 이제 대외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지만 내부는 상당히 분열된 11호죠. 네, 이런 이제 올림픽이 됐는데 이제 문 대통령의 경우는 이번 이제 올림픽 마치고 나면서 이제 북한의 김영철과 대화를 하면서, 그죠? 대화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직접 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분명히 의도를 갖고 내려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1시간 동안 비공개 접견을 했다. 저는 이 정도라고 하면은 미국도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북핵 폐기론을 이야기를 했고, 뭐 이제 좋게 받아들이고 갔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나오기는 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일단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내부는 야당과 여당 간의 그런 여야 간의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반도 이슈를 놓고서 범진보 대 범보수 대 싸움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슈는 분명히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여야가 좀 싸울 동안에 무엇을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은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북한을 우리 같은 이제 식구로 봐야 되냐 주적으로 봐야 되냐에 따른 부분들. 여러분들은 남북경협주와 방산주를 계속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것들이 개헌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개헌이 지금 3월 13일 날 자체 개헌안 대통령 보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6월 달로 지금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때 이제 동시투표를 목표로 하는 개헌안을 투트랙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너무 이르다. 10월 달에 개헌하자. 개헌하자. 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야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개헌 관련주들 역시도 10월 달까지 매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빠질 때만 기다렸다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야, 포스트 평창이 이렇게 좋은 얘기들도 있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달에 뭐 임시국회 얘기도 나오고 뭐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시끌시끌 하면 할수록 남북경협주, 방산주, 거기다가 개헌 관련주 요 세 가지는 지속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하나만 잘 찍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신기만 좀 발휘하시더라도 앞으로 매매하면 좋은 것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이제 뭐 계속 뉴스를 제가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은 빼고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환영하고 있다. 근데 저는 너무 잘 풀리는 게 좀 느낌이 이상해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갑자기 화해 무드를 하고 갑자기 친해지자 그래. 미쳤어요? 아니 핵무기가 생겼으면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해야지. 미국이 거기 경제제재 가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한국이랑 친한다고 이렇게 하나? 이거는 친한 척 하는 거지 진짜 친하게 하는 건 아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북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고 평창올림픽의 승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뭐 맞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뒤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이제 평창올림픽 포스트 말 그대로 진짜 포스트 평창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경기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만약에 처리 잘 못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플러스
야당의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득세, 그것들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지방선거로 갈 수 있죠. 분명히 야당은 이 평창올림픽이 끝난 즉시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뜯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잘 처리 못하면은 바로 지지율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방선거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동네 사람들만 안 뽑아준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 부분들. 이미 우리나라는 이 평창올림픽 이전에 2014년도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주 경기장이 애물단지가 된 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막대한 빚더미 허덕이고 있다. 이게 지금 평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사실 이제 2014년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분명히 증시에도 반영을 됐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주가가 움직인 상황을 보면은 그다지 움직인 것들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코스피고 아래에 있는 건 코스닥인데,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14년도가 지난 다음에 잠깐 올랐을 뿐 실질적으로 움직인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14년도 말에 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15년도에 올라갔지만, 이거는 바이오주가 올라갔기 때문이지 증시 부양 정책이나 뭐 그런 증시 부양 효과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 하면은 적자가 된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포스트 평창이 주는 이슈들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왜곡 효과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때는 바이오가 올라갔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또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거는 바이오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런 걸 배웠어요. 분명히 이 시기에도 주도주는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주지는 못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평창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적인 효과 분명히 크다고 했지만, 경기장 처리 같은 거 잘 못하면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014년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조정을 많이 받았던 시점이지만, 지금은 조정은커녕 엄청나게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올라가는 거 기대하는 거는 어렵죠.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 쉽습니다. 자, 경제적인 이익들 잘 챙겨야 됩니다. 그죠? 적자올림픽이 되면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도 이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우리 잘 챙겨 하셔야 되고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남북 관계가 좋아진 거를 이제 기회 삼아가지고 2021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공동 개최하자라는 내용들, 현재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까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요거까지 추진할 수 있으면 오히려 현 정권은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문 대통령의 임기가 22년까지입니다. 근데 21년에 요거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현재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의 그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 역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요 시즌 안에 동계올림픽이나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그런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평창의 효과 자체가 그때 가서 22년도에 개최 성공적으로 하고 나서 21년도에 하고 나서 그때 잘했다라는 평가를 그때서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벌려놓은 거는 크고 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지금 이제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준비 중인 이벤트들 보면은 아까 봤던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 요것들이 있고, 2023년도에 아시안컵을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지수죠. 그죠? 정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2030년도에 또 아시안 게임을 추진하겠다. 대전 엑스포 살리겠다. 그런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미지수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정도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경제력을 가졌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저는 이것들이 또 안 좋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적자 올림픽이네 뭐 적자 게임이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포스트 평창을 바라보며 평창 이후에 대해 있을 만한 이벤트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일단 6월 지방선거까지는 이 평창올림픽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굉장히 여야가 물어뜯고 방어하고
이런 수성전을 벌일 것들이 뻔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잘 참고하시면서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서 돈만 많이 벌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적풍의 시장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 포스트 평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